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우리는 개도국일 때 핵심 기술 하나 없이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을 해왔고 싸구려 전자제품을 빠르고 값싸게 제조해 돈을 벌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반도체를 만들어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국이 되었죠. 반도체는 이제 전체 수출비 중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19년 통계 17.9%죠. 실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 시대 들어 배터리가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핵심 기술들은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단 하나의 부품일 뿐입니다. 물론 하이테크놀로지 기반의 부품이죠. 반도체는 오랜 세월 치킨 게임을 지나오며 기술과 자본의 장벽을 높게 쌓아왔고요. 타 기업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거대한 언덕을 만든 곳이 한국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왔지만 대부분 실패하기도 했죠. 이는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얘기해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물론 그중 몇 곳은 살아남아 경쟁력을 갖춰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늘 소프트파워의 부재였습니다. 이상하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한 모습을 보인 곳이 한국이죠. 물론 김범수 씨와 같은 사람이 나와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는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지만 카카오톡도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이미 싸이월드의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열광했던 적이 있었죠. 시작은 우리가 먼저 했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은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소프트파워 부재가 한국 경제의 큰 약점이기도 한 겁니다. 정해진 길을 빠르고 신속히 가는 곳은 잘하는 곳이 한국인데요. 반대로 길을 만들며 가야 하는 분야는 늘 약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면이 강하죠. 그래서 과연 지식 기반의 사회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한국 경제에는 늘 따라다녔죠. 그런데 한류가 나타난 겁니다. 한국 경제는 늘 글로벌 시장을 리딩할 소프트파워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따라다녔지만 이런 고정관념을 깨게 만든 것이 바로 한류죠. 물론 이 부분은 독일어 신문을 읽고 유추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국을 지식 기반의 사회로 바로 들어가게 한 것이 한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늘 영상을 제작해왔는데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그렇게 한류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잘 만들었다고 외신들이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K-팝과 K-드라마가 서양 문화산업이 하지 못한 기록들을 남기고 외신에 거론되고 비교될 때마다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늘 거론되고 있죠. 이제까지 대중문화예술을 지배하고 독점권을 행사한 곳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서양의 대중문화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명제를 깬 곳이 바로 한류라고 오늘 소개해드릴 독일어 기사가 보도하고 있을 정도죠. 반도체도 그렇고 어떤 분야든 서양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배력을 누려온 분야가 대중문화산업만큼 없었습니다. 대중문화산업은 창의성으로 시작해 창조로 끝나는 곳이죠. 문화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과 창조를 동일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통 역시 창의적 감각이 필요로 한 곳이죠. 그래서 일명 창조산업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실로 엄청났죠. 이미 지난 영상에서 스타트업 그리고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한류를 타고 가고 있다는 독일 언론들의 시각을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한류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강국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는 것이 독일 언론의 시각입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들이 이를 전제로 한류 관한 여러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죠. 최근 독일 유력 주간지 디 짜이트지도 한국은 새로운 세계 문화 권력자인가라는 내용을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체는 2021년 11월 17일 한류 너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었는데요. 신문은 K-팝부터 해서 K-드라마 그리고 한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한류 전반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 한국의 팝 문화만큼 핫한 곳은 없다. 한국이 전 세계를 정복했으며 한국의 격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바로 한류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류가 한국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이미지까지 높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사는 최근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 달 사이 1억 1천만 이상이 접속을 했다는 사실 등 오징어 게임의 내용과 이 드라마가 만든 기록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 생략하겠고요. 기사는 이 드라마는 그리 새로운 이야기의 형식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헝거 게임을 기억나게 하고 있고 스티븐 킹의 소설을 뼈대로 한 1987년작 런닝맨 그리고 1970년작 독일이 만든 밀리오네언 게임과 비슷하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독일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연출되는 페널티
POP를 모방하며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도 전하고 있죠. 그러나 기사는 주장합니다. 어느 세대든 놀이와 폭력을 이 연결점을 새로운 것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을 지금의 서양 청소년들은 한국의 드라마에서 찾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 이 말은 저희가 아주 유심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서양 청소년들이 문화생활 충족 욕구를 지금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청소년 시기 생활 공간에서 폭력과 놀이를 연결하려는 모습은 어린 시절 누구나 다 거치는 것이죠. 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 서양의 청소년들의 문화적 그리고 시간적 공간에 한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화 소비 욕구를 한국 한류를 통해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주장인 거죠. 이는 예전 미국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우리가 따라하며 놀던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그런 모습을 지금 한류가 만들고 있다 매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런 이유로 이 징조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대중문화를 만들고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런 현상을 두고 한류라고 부르고 있고, 한류는 K-드라마를 넘어 만화 그리고 K-팝 등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K-코스메틱, K-패션 그리고 K-푸드까지 문화 소비가 이루어지는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류는 25년 전 시작되었고 최근 유럽과 미국 땅에 왔으며 기사는 이런 모습을 두고 코리안 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안 쿨을 통해 적어도 영어권 서방 세계의 대중문화 헤게모니 그 지배권 바로 권력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죠. 매체는 주장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팝이 어떻게 세상을 흔들었는지도 조명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그 예로 방탄소년단을 소개하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제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도 하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기사는 BTS는 IFPI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팝 그룹으로 블랙핑크와 함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저스틴 비버,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는 서양의 영어권 중심 팝의 헤게모니 지배권이 깨졌다고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7명의 멤버는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개의 팬의 특징들을 역시 다르다고 밝힙니다. 방탄소년단 자체의 인기가 높지만 그 안 멤버들 사이에서도 팬의 특성이 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멤버 개인의 개성을 통해서도 시장을 이렇게 확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엔드로전이 꽃미남 효과가 있고 이들의 코레오그래피는 완벽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론 랩이 어우러진 미국의 팝을 모방하는 듯도 하지만 감성적인 한국의 달콤한 소리도 담아내며 이를 믹스해가며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콤함은 마치 한국 팝 종류 트로트의 필이 있다고 전하고도 있죠. 또한 기사는 한국어가 줄을 이루지만 늘 영어 구절이 중간중간 흩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음악은 전자음으로 가득하고 같이 성장한 서양의 팝 문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서양은 또 K-팝을 늘 감동과 경이로움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한국의 대중문화가 서양으로부터 왔지만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서양은 이를 경이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K-팝이 서양의 대중문화만을 카피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 창조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K-팝이 문화적 도용, 바로 차용인가라는 질문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K-팝은 서양의 팝 문화만 받아들여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 전유가 서양에서 K-팝에 일어난 것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컬처럴 어프로프리에이션에 대한 유보는 이 비디오 음악의 미학에서 아주 낯설다고 설명하고 있죠. 기사는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곡 피, 땀, 눈물은 빠른 R&B 리듬에 오토튠으로 편곡된 노래, 그리고 그리스 석상이 가득한 박물관에서 연출된 곡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첫 장면은 피터로 브루엘의 타락한 천사들의 추방이라는 그림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서유럽의 문화가 이렇게 차용되어 있다는 것을 기사는 집중하고 있는데요. 또한 BTS 앨범 맵 오브 더 소울에서 노래 페르소나는 칼 구스타브 융의 심리학 이론의 컨셉이 표현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 구스타브 융은 스위스의 심리학자로 프로이트의 후계자로도 알려진 유럽의 심리학의 거장이죠. 원래 페르소나라는 말은 그리스 시대의 연극을 위해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대 시대에 들어오며 이 페르소나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히 칼 구스타브 융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든 인간은 가면 페르소나를 쓰며 살아간다는 말로 유명하죠.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쓰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을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이 작품에서 RM 김남준이 등장하고 한국어로 된 랩을 부른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이다라는 가사를 던지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평생에 한 번쯤은 칼 융의 서적을 읽지 않았어도 청소년들이 던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매체는 어쩌면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성공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방탄소년단은 완벽하며 불완전하게도 동시에 숭배할 만큼 절대적이며 하지만 공감을 일깨우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탄소년단의 모습은 서양의 팝스타들과 확실히 구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많은 서양의 팝 아티스트들은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왔고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감정을 죽이고 동시에 전체적으로 남성적인 모습만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서양의 문화가 K-팝에는 많이 차용되고 있지만 이를 표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K-팝은 다른 해석과 모습으로 대중들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문의 주장 이 부분을 서양의 문화를 기술적 요소로 사용하고 있지만 K-팝의 연출이 지향하는 부분은 서양의 팝과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지향점이 서양의 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목표 설정이 어쩌면 성공의 이유라 신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매체는 한국의 밴드는 서양 아이돌들과 다르게 각자의 개성과 마스크를 가지고 보이그룹의 전형적인 놀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비견되는 여성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역시 서울에서 왔고 걸그룹 중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그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도 과장된 전자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R&B 그리고 그루브 없이 진격하는 일렉트리닉 댄스 뮤직의 리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2년 전 베를린 무대에 섰을 때 그녀들은 우주의 그림, 즉 우주에서 관찰되는 지구 또는 춤추는 별과 같은 모습으로 무대를 장식했다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모두 K-팝의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팝은 지역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글로벌화하고 있고 세계 여러 다른 대중 그룹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는 작품들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팝 문화, 세계 정복의 환상은 늘 K-팝의 미학에 심어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를 소프트파워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든 민간의 영역에서든 이 소프트파워 육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죠. 이를 통해 K-팝은 수출을 할 수 있었으며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 매력적인 국가로 K-팝 아이돌들이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경제 각 분야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죠. 특히 아주 특별한 한국 스타들의 메이크업 테크닉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서양에까지 수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기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뷰티는 이런 현상의 문화, 정치적 전략에 따라 K-팝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K-스포츠, K-패션,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다양성이 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실생활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기사는 현재 독일의 대도시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의 식사는 놀라운 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한국이 의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분석도 하고 있죠. 기사는 블랙핑크가 있기 전 한국의 스타 걸그룹 원더걸스는 2011년 한국 농림부로부터 위탁을 받고 노래 K-푸드 파티를 불렀다고 그 근거를 들고도 있습니다. 한류가 특정 한 명에 의해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 한국 콘텐츠 산업의 특성, 그리고 대중문화 시장의 성향 등 시작부터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한류와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으로 코로나 팬데믹 전 한국을 찾는 여행객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왔고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외국 학생들의 숫자도 증가해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류를 통해 전 세계 콘텐츠 사업자들의 관심은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애플TV는 얼마 전 한국에서 드라마 덕터 브레인을 시작했고 독일에서는 방영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홍 작가의 웹툰을 베이스로 제작되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만화이고 디지털로 제공되며 스마트폰에서 읽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 나온 창의적 미디어로 수많은 얘기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문화산업 인프라를 세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웹툰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보고이죠. 그리고 이를 보면 팝 뮤직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스트리밍 드라마의 미래 역시 한국에 있다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이런 풍부한 인프라가 있고요. 또한 프로덕션 비용이 미국에 비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만약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제작이 되었다면 5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어야 한다는 CNBC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만 기사가 보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K-팝 분야는 철저히 경제의 논리로 지배되고 있다 주장하는 듯한데요. K-팝은 아티스트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쟁을 뚫고 올라와야 하며 경쟁에서 살아남아 선택받았다 해도 철저히 한국 문화산업의 프로덕션 조건들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박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들도 역시 낙오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행히도 이는 오징어 게임을 연상시킨다 설명도 하고 있죠. K-팝의 경쟁은 실패와 낙오자가 승자보다 훨씬 많고 자살이라는 비극의 소식 또한 많은 곳이 한국 아티스트들이 있는 한국 대중예술 시장의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독일 언론사에서는 가장 자본주의의 논리로 움직이는 문화시장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다 주장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고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한국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전 세계가 갖는 고민이며 이에 따라 오징어 게임이 주는 울림은 생존을 위해 지쳐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다가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후 게시판을 보면 미국 역시 한국과 같다. 카자흐스탄, 이란 등 오징어 게임이 반영되었던 모든 것뿐만이 아닌 해적판이 난무했던 중국 역시 이런 토론의 장을 선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는 이렇게 서양의 헤게모니, 대중문화 지배 권력을 깼다고 논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류를 통해 산업혁명 후 서양의 권력이 지배해온 이 헤게모니의 틀을 유일하게 깬 국가입니다. 창조산업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의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한국을 이제 지식 기반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은 한류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